이제 조세범 처벌법 이걸 하죠. 조세범 처벌법 같은 경우에 뭐 한두 문제 나오긴 해요. 한두 문제. 그렇지만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경향을 보면 뭐 이게 2년짜리다, 뭐 5년짜리다 징역이 그 몇 년인지, 뭐 과태료가 얼마인지 뭐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보다는 나머지 규정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책에 보시면 거기 잠깐 넘겨볼게요. 그 226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오죠.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해가지고 조세 포탈범 해가지고 막 2년 2배 이런 벌금 상한 같은 게 나오죠. 3년 3배. 요게 뭐 아주 과거에는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과거에는. 근데 요즘 최근 경향은 이거 외우는 거는 거의 뭐 지하철 노선도 외우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즘 들어서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알고는 가셔야 돼요. 좀 센 게 어떤 거고 그 형량이 좀 낮은 게 어떤 거고 그 정도의 감은 갖고 가시긴 해야 돼요. 요게 잘 안 나오니까 그 앞에 부분 있죠.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222페이지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이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상의 벌이 행정벌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벌. 행정벌이 바로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개별 세법에 자, 가산세 이런 규정이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뭐 미등록 가산세 뭐 이런 식으로 행정벌이란 게 있고요. 국기법상으로는 공통적인 뭐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런 가산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벌. 형벌은 형사상의 제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행정상의 제재고 이거는 형사상의 제재인 것인데 형벌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징역이라든지 벌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벌금. 그리고 과태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형벌하고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세범이라고 되어 있죠. 범인이라는 거죠. 범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이런 징역 같은 규정이 조세범 처벌법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는 따로 개별 세법이라든지 국기법,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조세범 처벌법 같은 경우에 거기 보시면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세법의 실효성 이런 걸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요. 조세범 처벌법하고 형법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 충돌되면 뭘 적용하느냐? 조세 관련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한다. 특별법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조세 관련해서는 조세에 관한 내용이니까 조세범 처벌법 요거를 적용해서 징역 같은 거, 형량 같은 걸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적용 범위를 보시면 여기서 조세라고 하면 관세를 제외한 국세라고 되어 있죠. 관세를 제외한 국세. 자, 일반적으로 내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좀 나뉠 수가 있고요. 국세하고 지방세 그런 식으로 국세가 좀 나뉘는 거고요. 부가권자가 국가인 경우, 부가권자가 지방세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내국세죠. 전체 조세라고 하면 이렇게 국세, 내국세하고 지방세 그렇게 나뉘는 거고요. 내국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세하고 관세하고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국세에 대해서만 규정을 짓고 있다. 조세라고 하면 조세범 처벌법상으로 조세는 국세만 얘기하는 거야. 전체 조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 세법을 위반했다. 관세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관세법에 따로 제재가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상으로도 지방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만 얘기하는 거야. 국세만. 자,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관세를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국세만이니까 또 관세하고 지방세까지도 다 제외하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관세를 제외한 국세. 조세포탈범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은 거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나오죠. 이런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범칙 행위를 한 자. 얘를 조세포탈범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런 표현이 꼭 나와야 되고요. 단순하게 뭐 기업회계하고 뭐 세무회계 그런 거 차이로 세무 조정을 했다. 근데 과소신고 뭐 무신고를 했다. 이게 다 조세 포탈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그럼 다 조세 포탈범이냐? 아니라는 거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포탈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참고에 나와 있죠? 참고에 제가 넣었는데 거기 보시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요. 조세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장부를 작성했다든지 거짓 기장을 했다든지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외우실 건 아니고 거짓 증빙, 뭐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은폐, 조작 이런 표현 나오면 돼요. 이런 표현, 이런 위계, 뭐 조작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이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단순 무신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조세 포탈범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세 포탈범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론상의 내용인데 법에 문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탈세범이라는 게 있고 질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론상의 내용이에요. 이론상의 내용이고 법문구에는 이런 내용이 없긴 해요. 탈세범 같은 경우에 실질범이라는 게 있고요. 형식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범은 결과적으로 조세의 세수입 감손을 초래한 경우 감소가 감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에 감손을 초래했다. 감손이 있었다라고 하면 실질범에 들어가는 것이고 얘는 미수에 그친 거죠. 형식범은 미수에 그쳤다. 조세 수입을 막 감손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세 수입이 감손하지 않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수, 기도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형식법. 조세 포탈범은 이론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조세 포탈범은 실질범에 들어간다. 규정에 따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조세 포탈범은 실질범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수범은 따로 처벌하지 않나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해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이고요. 따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해석이니까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구라고 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통상적으로는 미수범은 조세 같은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 뭐 형법은 처벌하긴 해요. 형법상으로는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세범 관련해서는 조세 포탈범은 실질범이라서 실제로 조세 수익 감손을 초래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고 미수범에 그쳤다라고 하면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뭐 기소식이 나오는데 기수라고 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완전히 성립된 거죠.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고 하면 이미 저질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해서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기수예요. 기수식이라고 하면 거기 세 번째 줄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돼 있죠. 기수. 언제부터 죄를 저질렀냐. 그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또 있어요. 조세도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뒤에 나올 건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7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기산할 때, 카운팅을 할 때 기산점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기수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 기수시기는 1, 2번 나뉘어져 있는데 1, 2번이 이런 개념이에요. 1번은 정부 부가 세무. 1번, 이건 정부 부가 세무의 기수시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신고, 납세하는 세목의 기수시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되겠고 정부 부가 세목이라고 하면 상징세 얘기하는 거죠. 상징세는 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요. 신고하고 나서 정부가 신고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걸 또 해요.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그럼 결정을 하게 되면 납부 기한을 정해주거든요. 근데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그때부터 기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 세목은 납부 기한이 지난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할게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라는 걸 해줘야 돼요. 신고. 이거는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효력은 전혀 없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된 재산이 얼마인지 과세당국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협력 의무로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고를 하면 그걸 믿어주진 않아요. 상속세는 아무래도 조세 포탈이 좀 많은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요. 결정이라는 걸 일정 기간 후에 합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 개정돼서 9개월 정도의 결정 기간을 줘요. 옛날엔 6개월이었죠. 6개월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9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이 9개월로 좀 바뀐 거죠. 결정을 한 겁니다. 신고를 한 1억으로 신고했는데 이걸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정해봤더니 이게 1억 5천이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낸 거 있겠죠? 그거를 납기를 정해주는 거야. 납부기한. 납기를 정해서 그 납부기한까지는 내라라고 하는 건데 납부기한까지 잘 냈다라고 하면 세금을 잘 낸 거니까 이때는 죄를 저지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 납기가 지났다. 그때까지 안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죠.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기수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수 시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수가 된다.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납기까지는 일단 기다려주고 이때까지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포탈범이 아닌 것이고 납기가 지난 시점부터 기수 시기가 기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원칙인 반면에 원칙.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린 거야. 만약에 얘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거는 조세 포탈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해줘야지만 과세 자료로 좀 활용해서 결정이란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조세 포탈 목적으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을 아예 할 수 없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 경우에는 그 신고 기한 있죠. 신고 납부 기한. 그거 지난 때부터 기수 시기가 기산되는 겁니다. 신고를 조세 포탈 목적으로 안 했다고 하면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납기를 정해줄 수가 없죠. 그땐 예외적으로 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수 시기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양가로에 보시면 그 원칙은 이렇게 돼 있죠. 원칙은 요거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거니까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라고 돼 있죠. 납부기한 지나면 그때부터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신고를 안 함으로써 결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가 예외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문구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고 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죄를 이미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때부터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상기 이외의 조세 같은 경우에는 요 신고납세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납세 세목은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번거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만 뭐 신고를 안 했다든지 거짓 신고를 했다든지 그럼 조세 포탈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기수 시기는 요 신고를 하는 세목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요때 신고 납부 기한 요게 지났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기수 시기가 기산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하나밖에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때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갖고 가시면 돼요. 이게 기수 시기고 두 번째 조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 나오죠. 처벌. 자, 처벌은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둘 2-2라고 할게요. 2-2. 2-2가 기본적인 처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처벌이 2-2고 가중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조세 포탈범이 고액 체납자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밑에 가로 안에 법소정의 경우 나오죠. 3-3으로 바뀌는 거야. 3년 이하의 징역,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그런 식으로 바뀐다. 3-3으로 바뀐다. 둘이 3-3으로 바뀌죠. 얘는 고액 체납자가 돼야 되고요.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꽃표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액 체납자는 동그라미 1번에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엔드죠. 엔드고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 납부해야 될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했다라고 하면 3억 원 이상, 30% 이상 그러면 고액 체납자라서 3-3이 되는 것이고 포탈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30% 이상 이런 요건 없이 5억 원 이상이면 애시당초 크죠. 크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3배 이하의 벌금, 33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둘둘 33 그런 식으로 좀 갖고 가시고 강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세 포탈범이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뭐 무신고의 경우에는 그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형을 강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죠. 요 같은 경우 국기법이랑 날짜는 동일한 거죠. 수정신고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하면 가산세 감면해주는 그 규정하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2년 이내라고 돼 있고 기한 후 신고도 가산세 감면 규정 같은 경우에 6개월이 최장 기간이죠. 그래서 6개월 이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인데 갑자기 2년 이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2년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가중처벌 같은 경우에 상습범이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포탈했다라고 하면 형의 2분의 1 요걸 가중한다. 50% 얘기하는 거죠. 50%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이게 조세 포탈범.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조세 포탈범에 대한 내용 그거 정리했고요. 넘겨서 조세범 처벌법의 특례 처벌. 자, 조세범 처벌법의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 양벌 규정은 우리가 뭔지 이미 국조법 할 때 잠깐 봤죠. 양쪽으로 벌한다. 행위자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이런 자에 대해서도 벌을 하겠다. 그런 거고 얘는 벌금형만 가능하다. 그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내용이에요. 거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자, 벌금형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징역형이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됩니다. 벌금형도 좀 밑줄 해서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서 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출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줄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자 그 표현에서 가로 안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이 양벌 규정은 양쪽으로 벌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 법인한테 소득이 좀 기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징역 한번 살고 와라 이런 식으로 법인이 이득을 보고 그렇게 행위자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득은 법인이 챙기고 그럼 벌금을 과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내게 하겠다. 그런 컨셉인데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단체의 소득이 당연히 기속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문구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거 좀 갖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따라붙는 문구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 몰취 같은 경우에 요거는 몰수한다. 뭐 이런 얘기야. 몰수한다. 몰수해서 취한다. 이런 거죠. 갖고 간다. 이런 거죠. 거기 보시면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갖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는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몰취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구겠죠.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몰취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이따가 뭐 그 여러 가지 징역 그런 조세범 처벌을 받는 유형들을 볼 건데 뭐 주세를 만약에 포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느냐고 제조한 물품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물품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용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이런 거 기계 같은 거 안 갖고 가면 또다시 무면허로 주류를 막 제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다시 그런 제조가 가능하니까 그런 범죄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가져가 버리겠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또 3번 또 주세랑 좀 관련돼 있어요. 납세 필증을 앞날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납세 필증이라고 해서 주세 같은 경우에는 병뚜껑 있죠. 병뚜껑이 납세 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뚜껑에 납세 증명 필증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주류는 세금을 냈다 그런 거를 확인해 주는 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다. 병뚜껑 이런 거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요거 표시를 안 한 주류 있죠. 표시를 안 한 주류들 뭐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술도 가져갈 수가 있고 만드는 기계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병가도 우리가 이미 개념은 알아요. 징역형, 벌금형, 병가할 수 있는 경우 개념은 둘 다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징역 살게 하면 벌금 안 매기고 벌금 매기게 하면 징역을 안 살게 하는데 조금 중과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둘 다 매기겠다는 거죠. 벌금형도 매기고 징역형도 매기고
다음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죄는 조세 포탈범. 얘는 아무래도 좀 중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가도 가능하게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세운기한서 관련인데 거기서 제한 또는 용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한 죄라고 되어 있어요. 가공이죠. 가공. 가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우리 세운기한서 가공수수. 가공수수는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 둘 다 짜고 치는 개념이라서 둘 다한테 매기는 거고요. 이 가공수수 같은 경우에 세금계약서 가산세에도 율이 좀 높잖아요. 가산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뭐 1%인데 갑자기 2%로 가는 경우가 미발급. 그런 경우에 2%로 가죠. 그리고 위장 발급. 위장 발급 같은 경우에 타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또는 위장 수치, 타인 명의로 발급받거나 그러면 2%로 가는데 가공수수의 경우에만 3%예요. 3%로 늘어났죠. 가공수수는 가산세도 세고요. 요거 형 같은 경우에도 되게 형량이 센 데다가 병가까지도 가능해요. 병가, 징역형도 물리게 할 수 있고 벌금형까지도 병가할 수 있다. 가공은 아예 제한용역 공급도 없이 세운기한서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한 자료상에 대한 제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의 세운기한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공수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또 가공으로 그 학계표 관련해서 매출 매입처별 세운기한서 또는 계산서 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여기서는 관건은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공으로 세운기한서 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학계표 이것도 가공으로 제출하거나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조세 포탈하고 가공. 이 두 가지만 병가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병가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또 외우셔야 돼요. 조세 포탈, 가공, 수수 뭐 이 정도로 갖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좀 갖고 하시고요. 이런 병가 가능한 경우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거 말고는 병가가 불가한 거고 우리 아까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도 병가가 사실 3번이나 나오긴 했어요.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 뭐 금융정보를 누설하거나 그랬다고 하면 병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도 뭐 금융정보 누설하면 병가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또 그 해외 금융계좌 취급자 같은 경우에도 병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금융정보 취급자죠. 그 금융기관 종사자 얘기하는 거야. 금융기관 종사자도 병가가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나 나오긴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규정이니까 이걸 좀 갖고 가실게요.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는 뭐 병가 규정을 할 수 있더라. 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 병가는 요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되는 필수 부분.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거기 보시면 다음에 범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 경합에 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벌금 경합에 대한 제한 가중 규정이라는 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형법 규정인데 형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어떤 행위가 하나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의 행위인데 이게 벌금이 뭐 1,000원이었다. 그냥 가정하면 뭐 세운기한서 관련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세운기한서 지금 조세를 하는 거니까 공급가액이 1,000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세금은 10%에서 100원인데 뭐 세운기한서를 미발급하거나 거짓 발급하거나 그럼 벌금이 상한이 2배거든요. 2배. 포탈 세액의 2배까지는 벌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100원에 대해서 2배 해서 벌금이 200원까지 매겨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만약에 내가 세운기한서를 쪼갰다는 거죠. 쪼개가지고 이거를 600원짜리 하고 400원짜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1,000원짜리로 한 것이 아니라 600원짜리, 400원짜리 나누게 되면 그때는 10% 하면 60원. 40원이 되고 뭐 2배를 때리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120원, 요거는 80원이 되겠죠. 합치면 어차피 200원이 되긴 해요. 합치면. 근데 한 건에 대해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벌금이 2개나 매겨지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관련해서 형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형법, 요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에는 벌금이 경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중 처벌을 제한하겠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처벌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요 120원하고 80원짜리 두 개가 경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센 게 120원짜리죠. 120원. 그러면 이 8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매기면 너무 가중한 거니까 이 가중을 제한해서 120원, 제일 센 놈의 2분의 1까지 60원까지만 매길게, 벌금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벌금이 경합하게 되면 이거를 다 매기게 되면 너무 가중하다, 가혹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해 둘게라는 규정이에요. 제한해 둘게. 제한해 둬서 제일 센 놈의 2분의 1까지만 내도록
결과적으로 120 플러스 60 하면 180원이 되는 거죠. 200원보다는 좀 낮아지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구를 보시면 벌금 경합의 경우에 가중 처벌을 제한하겠다라는 규정이 여기까지가 형법 규정이에요. 근데 요거를 적용 배제하겠다고 돼 있죠. 적용 배제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한하겠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까 제한해서 조금만 매길게 그런 거예요. 벌금이 경합하면. 근데 요거를 적용 배제하겠다는 것은 다시 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백시켜서 이렇게 안 하고 120원, 80원 둘 다 물릴 거야. 200원 물릴 거야. 이게 적용 배제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적용 배제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벌금 경합에 대한 가중처벌 제한 규정, 형법을 준용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그때는 이 벌금을 줄이려면 세운계한서를 그냥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로, 여러 장으로 쪼개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제일 큰 놈의 반땅으로 잘려지는 거니까 벌금이라는 것을 적게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배제해서 뭐 세운계한서 관련해서 이런 벌금이 매겨진다고 하면 요거는 적용하지 않고 200원 다 매길 거야. 어차피 쪼개나 한 건으로 하나 똑같이 벌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적용 배제한다는 것은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중처벌하겠다. 요거 제한하는 규정인데 그거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가중처벌을 할 거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많이 잘못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할 거야.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결과적으로 가중처벌을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외워야 되느냐. 자,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뭐 3년 3천만 원 뭐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더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조세 포탈이 좀 강한 거죠.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면세유, 가짜 석유. 유자가 많이 나오죠. 유자가. 무면허 주류 제조. 석유하고 그리고 주류가 나와요. 석유 주류. 유자가 좀 나오고 이런 게 좀 많이 센 놈이에요. 많이 잘못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석유하고 주류 그리고 세운계한서 발급 의무 위반한 거 이것도 많이 잘못한 거고 납세 증명 표지 불법 사용한 것도 병뚜껑 이런 거를 불법으로 막 재사용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사실은 재사용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주세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세를 포탈하려고 한 거고 그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다든지 뭐 징수를 안 했다든지 납부를 안 했다든지 뭐 그런 거 거짓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라는 거죠. 이거를 외우실 때 요령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포탈 이렇게 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치하게라도 해야 되니까 유자 같은 경우에 석유하고 주류 이렇게 외우시면 아시겠죠? 석유 주류 관련 요거는 많이 잘못한 거다. 가짜 석유 만든다든지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한다든지 납세 증명 표지 그 재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가요. 같이 한꺼번에 석유 주류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 세는 세운계한서 관련 세운계한서를 잘못 발급한 거 그런 게 좀 들어가고 이 유는 뭐냐면 유는 원으로 읽으세요. 그냥 아시겠죠? 원으로 우기는 거요. 원으로 읽으시고요. 원천징수 유세은이라고 개그맨 있죠. 개그맨 이름으로 좀 외울 건데 유는 원으로 원하고 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원천징수 관련 징수 관련 그렇게 보시고 이제 포탈은 조세 포탈 우리 조세 포탈법 유세운 포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외워지는 거니까 석유, 뭐 주류 이런 가련이고 세운계한서, 원천징수 그리고 포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라도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가지고 안 외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가중 제한 규정 이거를 적용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고 가중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고발 전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발이 있어야 돼요. 고발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금 쪽으로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죠. 검사는 뭐 조세 포탈의 포자도 몰라요. 잘 모르는 자가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검사가 고발도 없었는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들이 알아서 고발을 해줘야 돼요. 이 세금 쪽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줘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또 틀린 문구로 많이 나왔어요.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구로 많이 나왔고요. 고발 없으면 절대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멋대로 공소 제기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의 기간은 단순하게 7년. 그거를 좀 갖고 가시면 돼요. 공소시효. 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공소시효가 다 있죠. 근데 조세 범칙행위 관련해서는 7년 지나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경우, 뭐 특가법 이렇게 불러요. 특가법,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그때 그 법인 또 양쪽으로 벌을 과한다고 했죠.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그 행위자도 10년이고 법인도 10년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길게 간다.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 거기 꼭 표시해 보시면 그 조세 질서범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소시효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말고 과태료만 부과되는 그런 질서범, 질서를 좀 흐린 자, 그런 자는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뭐 엄청난 규정이죠. 엄청난 규정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 외우는 거는 불가할 거예요.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여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감으로 좀 갖고 가실게요. 감으로 뭔가 센 게 너무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틀린 문구. 그렇게 약한 건데 센 걸로 나왔다라고 하면 틀린 문구.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 하루 전날 잠깐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뭐 단순 암기예요. 그 3조가 조세 포탈이죠. 기본 형량은 징역 상한하고 벌금 상한 2년 2배. 두들이었죠. 우리 가중 형량이라고 해서 좀 고액 조세 포탈이 있었다. 뭐 3억 이상이고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그때는 고액이니까 3년 3배 그게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조부터 6조까지 나오죠. 4조부터 6조까지는 묶으시고 기름하고 주류예요. 기름, 석유하고 주류. 석유하고 주류 같은 경우에 좀 세요. 센 놈이 석유하고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유, 부정유통. 그 기름 같은 경우에 면세유라고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름들 있죠. 그 경운기에 넣는 기름, 그런 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로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배운 바가 없는 이유가, 부가가치세에서 배운 바가 없는 이유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뭐 1차 시험 범위도 아니니까. 농어민들이 쓰는 것은 면세로 해서 기름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값이 원래 비싼데 농어민들은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동그라미 1번 면세유를 다른 용도 사용 판매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요약을 한다고 제가 그 문구를 생략을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석유 판매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 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 판매한 거죠. 자, 그 경우에는 이 판매업자에 해당했다라고 하면 3년 5배.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3년 5배면 높은 거. 한 1년, 2년이면 약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1년이라든지 2년이면 약한 거. 3년이라든지 5년 나왔다라고 하면 아, 요거는 센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3년 5배니까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좀 약하게 되는데 과태료만 부과하죠. 그 이유가 거기 보시면 면세유 취득 판매인데 얘는 실제로는 문구가 석유 판매업자 외의자라고 되어 있어요. 외의자라고 좀 적어주시고, 석유 판매업자 외의자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처벌이 약한 거죠. 과태료만 취득 판매 가격의 3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약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한 건지 강한 건지 그런 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면세 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거짓 부정한 발급으로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했다. 그럼 3년 3천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좀 세죠. 3년 나오면 무조건 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 석유 제조했다. 5년 5배. 이게 최고 센 거예요. 최고 센 게 가짜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가짜 석유 때문에 뭐 불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5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센 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이것도 좀 세요.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 판매했다. 주세를 좀 포탈하려고 그런 거죠. 탈세를 하려고 그런 거고 3년 하고 3천만 원. 그렇게 가는 건데 얘는 맥스로 되어 있죠. 실제로는 벌금 상한이 맥스로.
포탈 세액이 3배가 뭐 해보니까 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3천만 원 때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포탈 세액의 3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얼마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많이 때리려고 맥스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까지는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부분이에요. 그냥 좀 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가로 안에 자가 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가 소비를 위해서 집에서 뭐 인삼주 많이 타죠. 뱀주 막 이런 것도 뱀 넣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무면허 주류 제조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먹으려고 타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조세 범위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가 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하고요. 무면허로 제조하는 거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주류하고 기름이었고 좀 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7조 같은 경우에 체납처분 면탈 이것도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 2번이 좀 센 거고 3번이 약간 약해요. 1, 2번은 3년 3천만 원이죠. 1, 2번 같은 경우에 체납처분 집행 면할 또는 면탈 목적으로 은닉, 탄류, 거짓 계약을 했다. 압류 물건 보관자가 물건을 은닉, 탄루, 손괴, 소비했다.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압류, 매각, 청산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압류 안 당하려고 재산을 막 은닉하거나 숨겼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체납처분 집행을 방해한 죄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방해한 거니까 3년 3천만 원. 조세를 지금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방해한 거니 좀 더 세게 3년 3천만 원 그런 거고 요 동그라미 3번은 1, 2의 방조 또는 거짓 계약을 승낙했다 이렇게 되죠. 이거 얘는 방조죄니까 공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 2번은 당사자, 체납자 당사자가 방해를 한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범이니까 좀 약하게 2년 2천만 원. 체납처분 면탈도 되게 센 거예요. 이게 센 건데 약한 걸로 한번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3년 3천만 원이라는 거 그런 거 좀 갖고 가시고 그 장부의 소각, 파기 이런 게 나오죠. 장부 소각, 파기 요 같은 경우에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장부 증빙 서류 5년 이내 소각, 파기, 은닉했다. 이 장부를 갖고 가면 조세 포탈범인 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조세 포탈범이 되면 만약에 고액이었다라고 하면 3년 3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막 장부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 장부를 없애버리면 조금 약하거든요. 실제로는 2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년 3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를 소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장부를 소각했다라고 하면 얘를 조세 포탈범으로 봐야 될지 아닌지 그런 게 약간 애매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년 2천만 원. 이거를 3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2년으로. 왜냐하면 조세 포탈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2년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같은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거짓 신고했다. 세무대리인은 전문가죠. 전문가, 세무사가 막 거짓 신고했다라고 하면 좀 센 거고요. 2년 2천만 원. 근데 거짓 신고, 무신고, 선동, 교사행위 이건 제3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대리인이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제3자가 너 왜 세금 그렇게 많이 내고 있냐?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금 적게 내는데 너는 왜 완전 진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냐?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막 거짓 신고하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짓이니까 1년 1천만 원으로 되는 거고요. 얘는 제3자라서 세무대리인이 아니니까 조금 낮은 겁니다. 세무대리인은 전문가니까 얘는 아무래도 의무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 2년 2천만 원. 그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도 보시면 미발급, 거짓발급, 학계표 거짓 제출이 나오죠. 전부 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해당하는 거고요. 1년 2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가공수수, 학계표 거짓 제출, 가공이란 말이 들어가죠.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재하용료 공급 없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지는 거예요. 재하용료 공급이 없으면 무조건 세지는 겁니다. 재하용료 공급도 없이 채용계산서 사고 판 거니까 자료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산세도 높잖아요. 원래 미발급은 2%인데 가공수수는 막 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게 되는 거예요. 3년 3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꽃표시에 보시면 알선 중개자가 이런 자료상에 대한 알선 중개자가 막 세무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였다는 거죠.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알선 중개자에 해당했다고 하면 얘는 책임이 막강한 자인데 이런 걸 알선 중개했다. 너무 나쁘다. 그래서 2분의 1을 가중한다. 50% 가중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문 지식이 있는 자는 책임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벌금을 좀 더 매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명의 대여 행위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1번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요거는 명의를 빌린 자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자니까 빌린 자. 동그라미 2번은 자신의 상명을 사용 허락한 자니까 빌려준 자. 그 동그라미 1번이 능동적인 자예요. 빌려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럼 빌려줄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 임한 자이기 때문에
다르죠. 동그라미 1번은 능동적으로 빌린 자니까 2년 2천만 원. 수성적으로 빌려준 자는 반땅 1년 1천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 납세 증명 표지 불법 사용. 주세 관련이에요. 주세 관련해서 그 병뚜껑이 납세 필증이라고 해서 납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 표지인데 그 병뚜껑을 다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세금도 안 내고 또다시 주류를 팔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좀 세시죠? 주류 관련 좀 세요. 2년 2천만 원. 기본적으로 2년 2천만 원은 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의무자의 처벌. 요거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요거는 시험에 한 2번인가 제법 나왔어요. 이건 좀 갖고 가시는데 동그라미 1번은 원천징수 불이행. 동그라미 1번은 징수를 안 한 거야. 징수를 안 한 거.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좀 나쁜 거예요. 징수를 해놓고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건 징수를 안 했죠. 근데 얘는 징수를 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납부를 안 했다고 하면 징수한 거를 꿀꺽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 더 나쁘죠. 징수해놓고 안 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센 겁니다. 그 징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벌금만. 징역형이 없다는 거. 징역형이 없다는 거. 요거 징역형이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징역이 없다는 거. 요런 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내기 좋거든요. 요런 부분이. 징수를 안 했다고 하면 징역형이 없어요. 근데 징수해놓고 납부 안 하면 더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인데 세요. 벌금이나 징역. 셉니다. 거기 보시면 2년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징역 없고요. 1,000만 원인데 얘는 2년 2천만 원. 2배로 좀 뛰는 거죠. 자, 그 13조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목적으로는 잘 나오는 부분이고. 뭐 14조. 14조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한 건데 거짓으로라고 돼 있죠. 거짓으로. 이게 근로장려금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이것도 그 조세특례제한법 뭐 이런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좀 유도하려고 근로를 제공하는 걸 유도하려고 너무 놀지 말라라는 거죠. 놀지 말라는 의미에서 근로를 조금이라도 제공해서 근로소득이 약간 있다라고 하면 장려금을 줄게라는 거야.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장려금을 안 줘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일하게 하려고 노숙자 같은 경우에도 좀 일하게 하려고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근로장려금 제도거든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노숙자가 일도 안 하는데 거짓으로 이런 근로소득 영수증 이런 것을 발급하거나 이제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2년 또는 급여의 20% 정도의 벌금 그런 걸 매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알선 중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20%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15조하고 16조, 17조는 또 엮으시고 15조, 16조, 17조는 질서범이에요. 질서범. 과태료만 물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묶으시고 그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미화했다. 뭐 거래금액 50% 상당의 과태료 이런 게 있고 금품 수수 공여했다. 세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 수수액의 5배. 그리고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 2배의 5배의 과태료. 그러니까 요거는 세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자기가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것은 다른 자가 세무 공무원한테 돈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이 세무 공무원한테 돈 줬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뇌물 바친 거. 요거는 금품을 공여한 자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꽃표시 잠깐 보시면요. 요거는 세무공무원한테 금품 막 뇌물 줬다는 거야. 뇌물 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과태료까지 물리게 되면 이중처벌을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매긴다. 형사처벌 받았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또 명령사항 위반 같은 거 여러 가지 법소정의 명령 위반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 외우기 힘들겠죠. 외우기 힘들어요. 외우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뭐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감으로 좀 갖고 가시고요. 센 것만 좀 기억하세요. 3년이나 5년이 나오는 그 규정들 제일 처음에 3년이나 5년 나오는 규정은요. 제가 잡아드린 게 석유하고 주류였죠. 석유, 주류 관련은 3년 아니면 5년 센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체납처분 집행을 방해한 경우 체납처분 집행 관련해서 이거 방해한 경우 압류 못하게 막 했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또 되게 높은 형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고 그 세운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가공 세운계약서
요거 수수한 거. 그런 게 형량이 좀 높아요. 높은 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높은 거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 이게 외워지지 않아요. 저도 전혀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형량 높은 것만 약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체크해드린 거 그 원천징수 관련해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징수를 안 한 경우 그리고 징수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경우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요게 벌금만 매기는 거고요. 벌금. 징역은 없어요. 요거는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징수를 안 한 경우는 뭐 그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수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고 하면 벌금 또는 징역 둘 다 가능한 거고요.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벌금은 여기 2배가 되는 거죠. 2,000만 원. 징역은 또 2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년, 2년짜리는 조금 가벼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2년짜리도 조금 높은 거긴 하죠. 실제로는. 근데 3년, 5년은 엄청나게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3년, 5년짜리 그런 걸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병가 가능한 거 병가는 제가 옆에 표에다가 체크해놨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2개밖에 없죠. 요거 2개밖에 없는 거 그 병가 가능한 거는 우리 아까 했죠. 조세 포탈범 하고요. 가공세형기한서, 수수, 학계표라든지 계산서라든지 다 들어가고 자, 이게 병가 가능한 거 2개밖에 안 돼요. 이 2개만 병가가 가능한 거예요. 징역도 살게 하고 벌금도 매기고 요거는 강하게 제재가 들어가는 게 병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또 옆에 표에다가 제가 벌금, 경합, 가중, 제한 규정, 유세윤, 포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유세윤, 포탈 어쩔 수 없어요. 유가 그 석유하고 주유 그리고 세가 세형기한서 관련된 거, 윤이 원이죠. 원천징수 관련된 거, 원천징수 관련된 게 경합, 가중, 제한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이고 포탈은 그 조세 포탈범 그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적용 배제되는 거 제가 체크를 적용 배제된다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뭐 각종 법 소정의 명령 위반은 참고에 넣어놨죠. 뭐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표는 좀 보실게요. 비교표. 조세 포탈범하고 지서범이 좀 달라요. 조세 포탈범은 이론상으로 실질범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질적인 조세 감원을 초래했다. 세금 수입을 감소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서범은 세금 수입을 감소시킨 건 아니고 형식범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조세 포탈범은 부정행위, 상위 기타 부정행위, 뭐 은닉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은폐, 조작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조세 포탈범. 지서범은 그 부정행위와는 무관한 겁니다. 벌금 경합의 제한 가중 규정 얘는 적용 배제하고 있죠. 그리고 지서범은 적용을 하는 것이고 제한 가중을 적용 배제하고 있다는 게 더 가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죠. 미수범 처벌 같은 경우에는 조세 포탈범은 원칙적으로는 이론상으로 해석하자면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실질범이니까 기수범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소시효가 있죠. 7년. 근데 지서범은 미수범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OX만 풀고 마치도록 하죠. 23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검사가 조세 포탈에 포자도 모른다고 했죠. 검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고발이 있어야 돼요.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가 돼야겠죠. 끝에가 없다가 돼야 되는데 있다로 있으니까 X. 두 번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개인한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가한다. 양벌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벌금형이 나오면 돼요. 벌금형, 징역은 안 되고요. 벌금형만. 세 번째, 조세 포탈 제의를 범한 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강경할 수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강경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수정 신고는 2년 이내였고요.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였어요. 6개월 이내. 근데 2년 이내로 수정 신고하고 섞여서 나왔죠. 그럼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국기법의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 틀렸고요. 네 번째, 조세 포탈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다.
조세 포탈범하고 우리 가공 세운계한서 그거 수수 그거는 병가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 두 가지 맞고요. 다섯 번째,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소득이 기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만 벌할 게 아니라 이 단체에 대해서도 벌을 할 수가 있어요. 벌금형 가할 수가 있죠. X가 됩니다. 여섯 번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징수 자체를 안 했다고 하면 징수를 해놓고 납부를 안 한 케이스보다는 약하다고 했죠. 약하고요. 얘는 징역이 없다고 했어요. 징역이 없고 벌금인데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아까 징수를 하고 납부를 안 하면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얘는 징수를 안 한 거니까 징역은 안 돼요. X. 일곱 번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 상습범을 얘기하는 거죠. 형의 2분의 1을 가져간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범 처벌법까지 다 봤고요. 요 부분 또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시고, 이게 한두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합격할 때 사실은 모두 다 열심히 하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거의 운도 좌우를 많이 합니다. 한두 문제를 더 맞춰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흔해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종이장 차이예요. 종이장 차이로 약간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종이장 차이로 사실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요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조법하고 조처법에서 몇 문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합격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기타세법 같은 경우에 우리 시험에 40문제 중에서 세무사 시험은 12문제를 차지합니다. 12문제면 엄청나죠. 배점으로 봤을 때는 30점, 배점이에요. 100점인데 얘가 30%니까 30점 배점이에요. 이것만 잘 맞추고 법소부에서 몇 문제만 더 맞춰도 까락을 넘길 수가 있어요. 까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타세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12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말문제이기 때문에 8, 9문제는 맞출 수 있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복습을 잘해서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스케치세법이라고 제 카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서 검색창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검색창에다가 스케치세법 이렇게 넣고 치시면 제 카페가 나와요. 카페 주소를 잠깐 적어드리면 주소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카페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카운트 트리. 어카운턴트가 아니고 핵에서 어카운트 트리 이렇게 지었어요 그냥. 자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스케치세법이라고 제 카페 뭐 질문 답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Q&A 그거 이용하셔서 질문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험 상담 게시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공부할 때 공부가 죽어라 안 된다.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 여기 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